옛날 옛적 프랑스에 드넓은 들판과 숲 사이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장미마을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마을 곳곳에서 절정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장미들이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는 벨르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벨르는 마을 주민 모두가 사랑하는 소녀였으며 그녀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벨르는 마을 근처 숲속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숲 깊은 곳에 마법에 걸린 장미섬이 있으며 그곳에는 특별한 장미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특별한 장미는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벨르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장미를 찾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싶었습니다. 벨르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숲으로 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벨르의 결심을 존중하여 안전하게 다녀오라는 당부와 함께 작은 장미꽃 무늬의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벨르는 그 손수건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벨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작은 호수와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 섬은 전설 속의 공기마저 느껴지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섬에 다가가자 벨르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장미들이 가득한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이 장미들은 빛을 발하며 벨르를 반겨주는 듯 보였습니다. 벨르는 그 장미들 가운데 가장 크고 빛나는 장미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마을에 다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소원을 빈 순간 섬 전체가 은은한 빛으로 감싸였고 벨르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빌었던 소원은 이루어졌고 마을은 점점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벨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른 채 그저 그녀의 웃음과 함께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벨르가 방문한 장미섬의 비밀은 그녀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되었습니다. 오직 친절과 사랑만이 큰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라는 작은 마을에 장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오두막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장의 가족은 매우 가난하였지만 그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은 마을 시장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자 숲은 어두워졌고 길을 찾기 힘들어지자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은 그 빛을 찾아 걸어가 보니 성같이 생긴 오래된 건물이 숲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는 안에 누구라도 있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장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난로는 불을 밝혀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배고팠던 장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음식을 조금 먹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은 옆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침대가 있었고 침대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성의 손님입니다. 편히 쉬고 아침이 되면 떠나도 좋습니다. 장은 누가 쓴 것인지 몰랐지만 그 호의에 감사하며 침대에 눕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은 경쾌하게 일어나 숲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르세유로 돌아온 그는 친구들과 이 신비로운 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런 성이 숲속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은 자신이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잠시 그 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는 그 성에서 받은 환대에 대해 자주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은 다시 그 성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숲속 길을 걸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그 성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이번에는 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성 주위를 둘러보며 궁금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현관에서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장을 바라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장, 당신을 다시 여기에서 보게 되어 기뻐요. 그녀의 이름은 엘리즈였고 그녀는 이곳의 주인 숲속의 마법성의 주인이었습니다. 엘리즈는 자신이 마법의 힘을 지닌 존재이며 장을 이곳으로 이끈 것도 그녀의 능력임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장이
자신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이성의 환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엘리즈는 장에게 자신의 성에 머물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장과 엘리즈는 함께 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장은 마법의 세계에 대해 배우면서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고 엘리즈는 장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고 마르세유의 전설로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이 주는 힘과 서로 다른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잊혀진 고요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장대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숲의 가장 깊은 곳에는 전설에 따르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마법의 옹달샘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옹달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만 그곳을 직접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을에는 클레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언제나 호기심이 많고 마법의 옹달샘에 관한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옹달샘에 가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비추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어의 마음속에 깊은 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진짜 옹달샘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클레어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담요와 빵 그리고 물병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어르신인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클레어의 결정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든 빛을 찾으렴 클레어 길을 잃지 않도록 말이야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숲은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 새들의 노래, 그리고 산들바람이 클레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길은 험난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쉴 틈 없이 나아갔지만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 클레어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녀는 어디서든 빛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이 되어 별들이 빛날 때 클레어는 신비로운 빛을 부르는 조용한 옹달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옹달샘은 마치 모든 색을 품고 있는 듯 아름다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소원을 빌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클레어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소원을 옹달샘에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옹달샘에 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클레어는 새로 찾은 친구처럼 옹달샘 곁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아침 그녀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클레어는 깊은 감동을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옹달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클레어는 정말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모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고 마법의 옹달샘은 그녀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감귤나무가 있었어요. 이 감귤나무는 신비로운 마법을 품고 있었죠. 나무의 열매를 맛본 사람은 마음속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게 된다고 전해졌어요. 하지만 이 나무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고 흔히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작은 여우인 레미가 무작정 탐험을 떠났어요. 작은 몸집이지만 호기심이 많았던 레미는 숲속의 모든 신비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레미는 마른 잎들을 바스락거리며 숲을 걸어갔어요. 나무에는 다양한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고 그의 발자국 소리는 아주 작아서 숲의 다른 소리들에 묻혀버리곤 했지요. 레미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서 길을 잃을 염려 없이 나아갔어요.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눈으로도 본 적 없는 밝은 주황색 빛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그곳엔 말로만 듣던 감귤나무가 있었어요. 레미는 아주 작은 입으로 나무의 향긋한 감귤을 한 입 먹어보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주변 환경이 바뀌었어요. 레미는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더 이상 작고 여우가 아닌 커다란 여우로 변해 있었어요. 감귤나무는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너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 레미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숲속의 모든 이야기를, 모든 생명을. 그러자 레미는 숲속 생명체들의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레미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숲의 나무들은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레미는 그 이야기를 통해 숲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새롭게 얻은 능력을 통해 숲의 친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는 시간까지 레미는 모든 생명의 이야기를 듣고 보호자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레미는 숲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되자 문득 인간 세상의 이야기도 궁금해졌어요. 그는 숲과 인간 세계 사이에 있는 경계를 넘고 싶었으나 감귤나무는 그에게 말했어요. 숲의 한계를 넘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그러나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다면 너의 결정에 달려있어. 레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 그들의 행복과 슬픔, 기쁨을 알고 싶어. 그리하여 레미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감귤나무에게 작별을 구하고 숲을 벗어나기로 했어요. 숲의 생명체들은 모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으나 레미의 결정을 존중했지요. 레미는 인간 세계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배운 것을 숲의 친구들과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레미는 또 한 번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숲에서의 경험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었답니다. 더욱 방대해진 그의 이야기는 숲과 인간 세계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레미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사람들 또한 숲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렇게 레미는 서로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연결하며 모든 생명체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숲의 감귤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레미의 귀환을 기다리며 새롭게 이어질 이야기를 꿈꾸고 있었답니다.